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로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는데요. 현재는 1% 가까이 내리면서 18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내리면서 502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급 주체별로, 업종별로 현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좀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막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코스피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시장 주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덩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80전 가까이 오르면서 1130원 70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오르고 있는 업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많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쪽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의 힘겨루기가 대단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은 현대그룹 쪽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기존에는 1시 30분이었는데 11시로 변경이 됐죠. 점차 현대그룹 쪽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죠. 현대상선이 7.2% 급락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대한해운 6.8% 현재 내리고 있고요. 봉신이 7.6%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2.2% 급락하고 있고요. 해운주들의 불안한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대한항공이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SX페노션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추세가 꺾였네요. 5만원 선에 현재 놓여 있고요. 0.5%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쪽도 불안한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지수는 2%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3.4%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3%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일단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약간은 불리함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동차 업종 쪽으로 이 매물이 좀 쌓이면서 불안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2.3%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쪽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이 7.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그리고 또 증권업종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은행업종 쪽도 좀 재료가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M&A와 관련된 그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하나금융그룹에서 좀 인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확인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뉴스가 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 호주에 있는 은행이 인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보도가 또 그렇게 나왔고요.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겠죠.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모두 하락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업종 쪽도 약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는 1.8% 하락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3.9%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좀 부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업종 흐름까지 지금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네, X1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장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도 짜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네. 지금 의미 있는 그 가격선이었던 11,330포인트를 무너지면서 네. 지금 1차적으로 유동성이나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 상당히 좀 상쇄시켰는데
지금 어제 의미 있는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실패함으로써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매물 부담이 상존해 있고 이 지수대에서 상승 시도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는 향후 지수는 약간 좀 더 지루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는 현금을 웬만하면 한 80% 이상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1900선 위에 놓여 있었고 2000선 그 위를 바라보던 우리 시장이 이제 다시 아래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다른 전문가와는 달리 현금 비중을 좀 보유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함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네. 배경에 대해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말씀드린 건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현금 100%로 들고 하자고는 저기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그 기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농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매수세들이 일단 차익 시장에 나섬으로써 단기 상승분에 대한 상승폭을 지금 다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악재가 조금만 불거져도 악재가 나온다든지 한다면은 순전의 물량이 나옴으로써 시장을 좀 붕괴시킬 우려가 첫 번째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이나 이쪽에서 매물이 상존하는 보여주식이 많았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더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서 어떤 저점 매수나 이런 걸 논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수급별로 그리고 또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죠. 어제장부터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제장에 특별한 주가 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나 어제 종목별 양상을 보면은 특히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별로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만약에 실적 자체가 실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인 상태들인 종목들이 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이나 이런 걸 시세가 분석을 했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 매수를 어떤 종목으로 몰고 갔는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코세프 200, 3위가 삼성중공업, 4위가 두산중공업, 5위가 SK에너지, 기관은 삼성전자, 2위가 KT, 3위가 하이닉스, 4위가 대한항공, 5위가 LG디스플레이. 자,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 1위가 OCI 머티리얼즈, 2위가 셀트리온, 3위가 멜파스, 4위가 프루셜텍, 5위가 성균관광투자. 기관은 1위가 SFA, 2위가 삼본정밀전자, 3위가 네오위즈 게임즈, 4위가 실리콘웍스, 5위가 휴맥스 순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장내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은 IT하고 통신, KT와 외국인은 중공업 관련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IT 업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기타 중공업주나 이런 전방산업 주식들이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전기전자를 계속 꾸준하게 매집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 있어서 IT 관련주가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는 기대는 조금 지금 와서는 그닥 전망은 불투명해 그닥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외국인은 기타 다른 주도주들이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편입을 했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이런 IT 관련주를 꾸준히 매집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 상황의 전체 장 상황을 본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종목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 상태지만 지금 만약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해서 하방 경직이 일어나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일단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고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자, 외국인이 매수했던 밴드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나마 좀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4,000원 라인이 그 고점으로 형성되면서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소매지수 판매에 대한 미국 지수, 그 소매지수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줄줄이 각종, 경기 지표에 대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으므로, 지금 약간은 좀 저점 매수나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거시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를 좀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KT 기관은 KT를 좀 2위로 매수 2위로 많이 샀습니다. 네. KT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성장성은 답보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아이패드나 이런 거 통신주에 대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국내 시장의 파일을 똑같은 기업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주식이고 이런 주식들은 약세장일 때 많이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KT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KT도 46,000원대에 상당히 견조한 매물대가 상조되어 있습니다. 46,700원 이 라인이 상당한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 가격에 대한 이 가격대 저항이 만만치가 않으므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경제지표가 실적 호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은 통신주보다는 기존에 조정받았던 주식들이 다시 유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어차피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장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통신주가 다시 통신주가 힘을 쓸 그런 테마나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KT에 대한 투자는 약간 유보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업에서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은 OCI 머티리얼즈하고 2위가 셀트리온 정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내년이 더 기대되는 주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 방송을 해드렸을 때도 계속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계속 지속으로 보유할 걸 권해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는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 종목 중에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3번 정밀전자라는 종목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주이긴 한데, 자, 3분 정밀전자. 네. 자, 3분 정밀전자. 하방 경직을 보이는 중에서 약간 좀 하방 경직인 8,250원에서 음봉으로 좀 두 개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기관이 이것을 주식을 샀다. 이게 만약 지금 들어가서 저가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상장 기업 분석을 잠깐 FM 가이드로 보게 되면요. 네. 좀 화면 전환이 느려서 좀 죄송합니다. 네. 이 종목의 상장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특징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구 소비재 의류로 되어 있고, 적정 PER 대비 상당히 지금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에는 별로 메리트를 느낄 수 없는 가격이겠습니다. 상장 FM 가이드가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3분 정밀전자가 기관이 샀다고 해서 지금 단순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멜파스나 크루셜텍 또 지금 상당히 좀 고가권에서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지금 장대 음봉 다음에 양봉이 좀 두 개 출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크루셜텍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 가격은 약간 좀 많이 높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게,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2만원대 때는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지만은, 왜냐면 이 회사의 주력 품목이 마우스 옵티컬 그런 트랙패드가 핸드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중장기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종목은 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봐도 한 38,000원 부근이 중요한 가격선이 될 테니까 이
크루철텍 같은 종목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 제시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는 그 하이텍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하이텍팜은 올 그 상반기 그 실적과 하반기 예측 추정치의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한 주당 2,000원 정도, EPS가 2,000원 정도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제약주 중에서는 제약주들은 대개 PER 15배에서 20배 정도로 적용을 받는데, 네. 네, 이 종목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인 상태이고,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타, 영업이익률 10%대인 제약주들이 PER 10배에서 11배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시장 평균 PER보다 약간 더 높게, 하지만 그 동화제약이나 이런 것들 메이저급들은 한 20배까지 평가를 받는데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한 15배까지 적용을 시켜도 무리가 없는 관계로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은 한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소원의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현재 시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좀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또 현대그룹 간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다 밝혀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죠. 네, 현대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그룹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14%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증권도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매각 대상인 현대건설은 11%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이 유력한 대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2%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 로드스타가 하나금융과 지분 매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수 대상인 외환은행은 3%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가 원래 인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금융은 4% 가까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 일단 M&A 관련된 그런 호재가 있거나 그런 재료가 있는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코스피 지수 조정을 계기로 IT 업종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중국보다 미국 비중이 큰 IT 업종에 유리한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매 부담도 완화돼 삼성전자 등 대형 IT주 수급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반도체 업황 저점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IT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인데요. 한편 올 4, 4분기 중에는 190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되 1950선 이상은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은 만큼 채권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주도주인 운수장비와 화학업종이 가격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이 더 큰 상승을 위한 단계라고 인식하고 조정 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융주의 경우 금리 인상 직후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에 수혜를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경기 선행지수 저점 통과가 예상되는 올해 말을 대비해 금융주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을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중첩돼 일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재정 문제나 중국 긴축 등의 충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IT 화학과 아시안게임 테마주로 음식료 업종도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를 통해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 대리와 살펴봤었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IT 업종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9% 내리면서 38,0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38,400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1,5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제시해 주셨고 특히 손절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김진홍 실장과 살펴봤었던 4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추세를 한번 다시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먼저 외환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A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장중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장 중반에 약간 바뀌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외환은행 현재는 2.6% 급락하면서 12,65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분명 있지만 그동안에 좀 재료가 많이 노출됐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오늘 M&A 관련 재료가 나온 이후에 딱볼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4,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2,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KB금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주가 흐름 자체가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고 박스권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52,25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5% 내리면서 51,8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선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권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가는 55,000원 선, 손절가는 49,500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금융주에 이어서 저희가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관련주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할 것을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접근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는 24,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 밀리면서 23,400원 선에 현재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2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내리면서 124,000원 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3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1만원입니다. 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정양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나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네. 지금 시장은 조금 큰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발 재정 위기도 다시 또 불거지고 있고 시장은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종목들을 지금 좀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편이 좋을 듯하고요. 지금 시장은 오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장에 어떻게 향방이 흐르냐에 따라서 또 종목들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종목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현재 그 모비스랑 이은제약하고
예. 네. 저기 신성홀딩스. 저희가 딱 한 종목 봐드릴 수 있는데 모베이스 봐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네. 네. 모베이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1,100원. 1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50%예. 50%. 매수 가격이 11,100원 맞습니까? 11,000원, 1,900원. 11,000원, 1,900원. 900원. 네네.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 정확한 비중은 총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50%면 똑같이 갖고 있어요. 네, 50%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입고 계세요. 네네. 네, 오늘 낙폭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와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실 테고요. 네, 저희가 한번 그래도 네.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좀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모베이스입니다. 네, 모베이스 먼저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쪽에 좀 많이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권에서 오늘도 좀 강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긴 음봉을 윗골을 달았지만 결국은 하락 트렌드를 좀 잡았다. 그렇지만은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9월달입니다. 8월달이죠. 7,500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네. 이런 급등몰이는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몰이가 있을 때 사실 들어가는 것은 밑에서 잡아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위에서 잡아 올리는 것은 좀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900원대, 11,000원대 이럴 때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9,100원이니까 손실이 좀 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 얼마 전에 형성했던 바닥권이 8,700원대입니다. 여기를 이탈한다면 정말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지금도 비중 축소해도 괜찮지만은 오늘 흐름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8,7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8,700원 이탈한다면은 이쪽에서는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낫고요. 그 위로 본다면은 얼마 전에 찍었던 12,000원대 정도에서 올라온다면은 좀 여기서는 좀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답변이 좀 잘 됐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베이스 상담을 해드렸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웅진케미칼 갖고 있다가 팔고 SK증권으로 샀거든요. SK증권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SK증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280원이야. 2,2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시죠? 10%야. 1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하나 갖고 있는데 동아지질은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아지질도 갖고 있거든요. 동아지질까지요. 저희가 지금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동아지질 상담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K증권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지금 SK증권은 2,280원 같은 바로 위인데요. 사실은 좀 하락 트렌드 좀 잡은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길쭉 분석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사실 120일 이동평균선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좀 약세 흐름이고, 증권주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증권주는 시세가 좀 나는 시점이 아무래도 지수가 좋은 시점이죠. 그런데 최근에, SK증권의 흐름 보면은 그렇게 지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좀 약세 흐름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2,2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500원 선 보고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증권 살펴봤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SK증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7353님이십니다.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120원입니다. 비중도 70%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중국 원양자원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다가도 반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원양자원
일단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 네. 이게 또 시장의 신뢰를 잃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조금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불성실 공시를 해서 조금 네.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 나온다면은 종목은 당연히 이제 뭐 하한가를 가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작은 종목들은 조금 어떤 물론 그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정자 소식과 함께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는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급락 시점에서는 일단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 팔고 나오지 못해서 일단 안타깝고요. 지금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저점을 찍고 쉽게 말하면 하한가를 2방, 3방 맞았거든요. 맞고 어제 좀 매수 심리가 돌아서 오늘 좀 돌았는데 오늘 약세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흐름에서 만약에 약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또 한 번 더 하락한다면은 일단은 앞뒤 보지 말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9,000원 올라온다면은 매수가 근처죠. 그래서 9,000원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페스 신소재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5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뭐 암울하다,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630님께서 보내주신 네페스 신소재 지금부터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세요? 네. 네.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는 제가 지금 종목을 오늘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올라오는 종목은 거의 없고 지금 하락하는 종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지금 추세는 이탈했다. 지금 바닥권이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3,200원 찍었지만은 지금도 3,200원이 근접하에 있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지금 3,900원대, 8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금 오늘 흐름에 보면은 만약에 3,200원, 3,000원 정도에서 이탈한다면은 종목을 일단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은 힘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3,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거의 매수가 근처를 보시면서 매매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본전만 되면 빠져나온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상담 2종목 저희가 해봤습니다. 전화를 이번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서울반도체요. 서울반도체 가지고 계신데 수익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많이 손해봤어요. 아우, 매수를 언제 하셨는데요? 저기, 6월 달에요. 6월에 매수하셨고,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 45,200원이요. 45,200원에 매수하셨고,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30%요. 30% 가지고 예, 계시고요. 근데 지난 7월 달에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놓쳐버려가지고. 네네. 예, 못 팔았어요.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10월에 있었는데, 그때 매도를 제때 못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반도체 지금부터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서울반도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지금 한 달 반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건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고, 그리고 거의 쌍바닥 구간에 지금 다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얘기는 못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 좀 보시면은 사실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의 어떤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올해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패닉 현상 쉽게 말하면 안 무너진다면은 서울반도체는 지금 흐름 나쁘지만은 또 좀 있으면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가 49,0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49,000원대면 최근에 흐름에서 보면 좀 고점이죠. 네. 고점인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내년도 보시면서 일단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서울 반도체는 45,000원대네요. 죄송합니다. 45,000원대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 쉽게 현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니까 제가 보기엔 내년도로 보시면은 이 종목은 5만 원 이상 넘어서 한 5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보는 좀 길게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비중 축소를 한다면은 한 3만 5천 원 이탈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고요. 그 조금 더 떨어져서 만약에 3만 원권에서까지 떨어졌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신전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어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문자 상담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5%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6,500원입니다. 3964님께서 보내주신 기신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신전기 주가 흐름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네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일단 손실을 좀 입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기신전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신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갑자기 지금 흐름 자체가 안 좋아졌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그렇게 흐름이 아주 뭐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 종목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신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6,500원대 같으면은 바로 위에거든요. 네. 바로 위에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매수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올랐던 종목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여기서 저점인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종목은 자기 혼자 판단해서 여기가 아닌가 싶게 매수를 하시면은 꼭 물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면은 일단은 5,7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대동공업님. 대동공업이요. 예. 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6,060원 20%. 6,060원 20%요. 예. 네. 그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10% 이상 빠졌는데. 네네. 나는 저것 때문에 한번 샀는데, 배당이 좀 많이 나온돼가지고, 한 35% 전돼가지고 샀거든요. 그 너무 빠져가지고. 네네. 매수가를 해서 지금 사절가를 갖다가, 치일까 싶어가지고 좀 먹고 싶어서 그래. 네. 배당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많이 하락을 예. 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목표가 66 손절가 너무 많이 저희가 빠져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공업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 업종의 1위 업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농기계들의 어떤 그 제조업체인데요. 지금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흐름에서 보면은 약세 흐름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조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이상합니다. 종목도마다 다 60일 이등평균선 이탈해서 이 종목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렇게 흐름은 좀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배당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배당에 대한 어떤 배당주로 들어간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 특히 뭐 큰 종목 들어가시면 좋고요. 지금 흐름은 약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보시는 좋겠는데요. 우리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6,000원대니까 6,000원대 위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5,320원 같으면은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5,000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조금 비중 축소하십시오.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들어가시면서 50%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지지가 된다면 오늘 만약에 호가창에서 여기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내일 정도에서 이번 주에 좀 이 가격대에서 움직인다면은 한 번 더 뛰는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6,000원대 돌파하면 6,000원 한 500원 선, 7,000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 쪽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에스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코디에스를
9757님께서 매수하셨는데요. 11,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걸로 봐서 손실을 좀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잠시 살펴보니까 1,3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코디에스 어떤 기업인지 소개도 한번 들어보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목표가까지, 손절가까지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디에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LED용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하락 구간에서는 사실 오늘 그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장중에 쌍바닥 찍고 지금 조금 강보합세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은 조금 이제 손절각을 해야 되는데 손절각을 못 하시고 지금 있는데요. 지금 자, 이 종목 이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는다면은 내일 한 번 더 보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흐름에 지금 이 가격대 쉽게 10,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윗방향으로 해서 한 12,000원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코데스 같은 경우 10,000원 이탈하면요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단계별로 보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텔신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매수하신 시기까지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10월 말에 매수를 하셨고요. 29,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물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수급적 으로 지켜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사실은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은 겨울철에 보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세를 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입출입 쉽게 말하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호텔신라도 같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지만은 호텔신라의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참 지지부진한 이유가 보면은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호텔신라는 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선이 안 나오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27,000원 정도에서 어떤 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000원에 지지가 돼야지만이 이 종목이 살아날 수가 있고 27,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하락 쪽으로 트렌드를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어떤 흐름 자체는 보면은 아주 조금 흐름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상승 쪽보다는 사실 하락 쪽으로 좀 보시기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27,000원 지지받으면은 이 종목은 상승 쪽으로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31,000원, 30,000원에서 31,500 구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돌파 못하면은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통위의 발표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지금 보험주와 금융주 쪽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루머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좀 종목별로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주의 하락세가 실제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0.5% 현재 내리고 있고요. 1902선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2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내리면서 1130원대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